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한계효용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리는 흔히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할까? 라는 질문을 하곤 하는데, 한계효용 법칙은 이 질문에 대해 흥미로운 답을 제공합니다. 먼저 효용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? 효용은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피자를 먹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배부름 같은 것이 효용이죠.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얻는 만족감, 즉 효용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 바로 오늘 주제인 한계효용의 법칙이 적용됩니다. 한계효용이란 추가로 한 단위를 소비할 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만족감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 피자 한 조각을 먹었을 때의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. 배가 고플 때 첫 번째 조각은 엄청 맛있겠죠. 근데 두 번째 조각도 여전히 맛있지만 첫 번째 조각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. 세 번째 조각, 네 번째 조각을 먹을수록 그 만족감은 점점 줄어들겠죠. 이처럼 한계효용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우리는 이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. 즉 어떤 재화를 소비할수록 추가로 얻는 효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원칙입니다. 이 법칙을 실생활에 적용해 볼까요? 예를 들어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. 처음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아주 기쁠 겁니다. 새로운 기능을 탐색하고 성능이 훨씬 좋아진 것을 느끼면서 큰 만족감을 얻죠. 그런데 두 번째 스마트폰을 같은 시기에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. 처음만큼 기쁠까요?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. 세 번째 스마트폰을 추가로 산다면 만족감은 더 줄어들겠죠. 한계효용 체감의 좋은 예입니다. 이 법칙은 단지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험이나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여행을 하는 것도 한계효용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여행은 매우 즐겁겠지만 만약 계속 비슷한 여행을 다니면 점차 감동이나 즐거움은 줄어들 겁니다. 또 다른 예로는 돈을 들 수 있습니다.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 같지만 한계효용 법칙에 따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10만 원이 있을 때 10만 원을 더 얻으면 만족감이 크겠지만 1억 원이 있을 때 10만 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그만큼 큰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? 먼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. 같은 재화를 계속해서 소비하기보다는 우리 자원과 시간을 다양한 곳에 배분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피자만 계속 먹는 것보다는 피자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디저트도 먹으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죠. 또한 이 법칙은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기도 합니다. 물건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것이 꼭
더 큰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. 하지만 한계 효용의 법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수집가들은 특정 물건을 많이 가질수록 만족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들은 드문 물건을 하나 더 소유함으로써 실효성을 느끼고 큰 기쁨을 얻죠. 이처럼 특별한 취향이나 상황에서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한계 효용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 법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해주고 더 나아가 삶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.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, 오늘 강의를 통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